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암세포들이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힘들었던 암 치료를 마친 뒤 이제 다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에 젖어 평소처럼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려 암세포의 성장을 20배나 폭발적으로 키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매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대로 방치하면 암 재발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어느새 우리 삶에 짙게 드리워져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잠 못 이루며 내일 아침 과연 내 몸은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안과 걱정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확실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먹는 밥상만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을 다시 튼튼하게 지키고 암 재발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종양내과 전문의 김지혁 박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암과 싸워 이기는 것을 도우며 제가 절실히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양심을 걸고 단언합니다. 결국 식단은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마치 암이 없었던 시절처럼 팔팔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5가지 황금 식단 비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드시는 이 5가지 음식이 바로 암세포를 굶기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68세 최정순 어르신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 유방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지만 언젠가 또다시 재발할 거야 하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무조건 챙겨 드셨고 특히 TV에 나왔던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강식을 굳게 믿고 맹신하셨죠. 그런데 지난 가을 정기 검진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암 재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절박함에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최정순 어르신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평소 드시던 건강식 식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암세포 굶기는 황금 식단을 어르신의 일상과 생활 습관에 맞춰 세밀하게 조절해드리고 작은 식단 노트를 꾸준히 기록하시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어르신의 암 관련 지표들이 눈에 띄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6개월 뒤에는 그토록 괴롭히던 재발 걱정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지혁 박사님, 정말 제 밥상이 저를 살리는 최고의 약이었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최정순 어르신처럼 매일매일 활력 넘치게 생활하고 암 재발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의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따라만 하면 되는 황금 식단표부터 내 식단이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정확히 아는 비밀스러운 자가 진단 비법까지 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비밀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현재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궁금해지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이지만 저 김지혁 박사의 30년 암 관리 경험과 비법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특히 암으로 고생하셨거나 재발을 걱정하는 소중한 지인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최정순 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건강식을 바꿔 암 재발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암 재발을 부르는 밥상 위의 독, 그 치명적인 5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마이크로플라스틱 함유 음식입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마시고 먹던 물병 속 생수, 뜨거운 물에 우려낸 티백차, 밀폐용기에 담아 데운 음식 등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 즉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스며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만성염증 유발 및 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마이크로플라스틱은 마치 미세한 이물질처럼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장기와 세포에 달라붙어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변이를 유발하여 암세포가 발생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플라스틱 속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뇌암과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으려는 분들에게 이 만성염증의 불씨는 독약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위험성은 이미 전 세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L 플라스틱 물병 하나에서만 무려 24만 개 이상의 나노 및 마이크로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 커피, 차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이나 티백,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플라스틱 용기는 더욱 많은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출은 인체에 축적되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 플라스틱 사용 습관이 여러분의 암 재발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제 환자분이셨던 68세 최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 유방암 치료 후 건강관리에 힘쓰셨는데 특히 몸에 좋다는 유기농 허브차를 매일 플라스틱 티백으로 우려 드셨고 각종 건강 보조식품은 늘 플라스틱 물병 속 생수와 함께 섭취하셨습니다.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보관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것이 일상이셨죠. 그런데도 어르신은 몸이 계속 붓고 이유 없는 피로감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몸속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어르신 식단에 깊숙이 파고든 마이크로플라스틱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플라스틱 사용을 과감히 중단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번엔 정말 암을 이겨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정순 어르신이 마이크로플라스틱 노출을 줄인 지 불과 2개월 만에 몸이 붓는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만성 피로감도 사라지셨습니다. 재검사 결과 몸속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 희망적인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박사님,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최정순 어르신께는 작은 습관 변화가 곧 건강 회복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굶기는 첫 번째 황금 식단 팁, 바로 플라스틱 접촉을 최소화하라입니다. 첫째, 생수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둘째, 플라스틱 티백 대신 면 티백이나 차망을 이용하고 뜨거운 음료는 도자기나 유리컵에 담아 드세요. 셋째, 플라스틱 밀폐 용기 대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절대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의 변화들이 암세포의 만성염증을 줄이고 암 재발률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건강을 위한다고 믿었던 사소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사실은 여러분 몸속에 독을 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암 재발을 부르는 다음 위험한 음식의 진실도 곧 이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암 재발을 부르는 밥상 위의 독, 그 네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식품, 뼈 건강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우유와 유제품 속에 암세포를 키우는 숨겨진 독이 있습니다. 요거트, 치즈 등 익숙한 유제품들이 암 재발의 굴레를 깊게 만드는데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유가 우리 몸에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 때문입니다. 우유는 어린 송아지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식품이며 이 IGF-1은 송아지 세포의 성장을 유도하는 강력한 성장 촉진 인자입니다. 사람 몸속에서도 IGF-1은 세포 증식을 활발하게 만들고 암세포는 이를 이용해 무한 분열 스위치를 켜고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우유 섭취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과 성장을 자극하는 어떤 물질도 피하는 것이 암 재발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IGF-1의 암세포 성장 촉진 메커니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량은 1970년 3.4일에서 2020년 78.5일로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시기와 괴를 같이 하여 유방암 발병률도 10만 명당 1.8명에서 56.4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우유 섭취량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대로 우유 섭취가 적은 중국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방암 발병률을 보입니다. 우리 밥상에 친숙한 우유, 과연 건강을 위한 최선일까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우유와 유제품의 위험성. 이 또한 68세 최정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유방암 치료 후 어르신은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고 믿어 매일 우유, 요거트, 치즈가 든 피자 등 유제품을 섭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암 재발 진단을 받으셨고 검사 결과 IGF-1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바로 유제품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유제품 중단과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의 전환을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암을 이겨내겠다는 절박함에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유제품 섭취를 중단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IGF-1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6개월 만에는 재발 관련 지표들이 더욱 안정화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우유를 끊는 것이 제 몸을 살리는 일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어르신께는 믿었던 건강식을 내려놓는 용기가 곧 생명의 연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굶기는 다음 황금 식단 팁. 바로 우유와 유제품 섭취를 최소화하라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밀크, 귀리 우유 등 식물성 대체 음료를 활용하세요. 요거트 대신 비건 요거트나 콩 제품을 시도해보세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우유 칼슘보다는 녹색 잎채소, 콩류, 견과류 등 식물성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암 재발률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해보세요. 자, 암 재발을 부르는 밥상 위의 독. 그 세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가공육 및 트랜스 지방입니다. 짭조름한 소시지, 베이컨, 바삭한 튀김, 라면, 과자 등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이 유혹적인 맛들 속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불타는 염증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 염증의 불씨를 타고 무섭게 증식합니다. 겉으로는 맛있고 간편해 보이는 이 음식들이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염증 유발 및 DNA 손상 때문입니다. 가공육에는 육류 보존을 위해 아질산염이 사용되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우리 몸의 유전 정보인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변형시킵니다. DNA가 손상되면 암세포로 변이될 확률이 높아져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암 발생과 연관됩니다. 암 치료 후 재발을 막으려는 분들에게 DNA 손상 유발 물질은 독약과 같습니다. 여기에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 가공식품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염증의 불씨를 지핍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이 손상된 세포들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염증이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될 때 암세포는 다시 타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은 세계적인 기관을 통해 경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2015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랜스 지방 역시 만성 염증을 높여 염증성 암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DNA 손상을 통해 태어나고 염증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 음식들은 완벽한 암 유발 및 성장 식품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암 재발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68세 최정순 어르신은 이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바로 식단에 즐겨 드시던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이 문제였죠.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음식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유방암 치료 후 마이크로플라스틱 습관을 고치며 희망을 보셨지만 염증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초기 식단 기록을 살펴보니 베이컨, 소시지, 햄버거와 감자튀김, 과자와 빵 등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을 즐겨 드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괜찮겠지 하시며 위로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이러한 식습관이 염증과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이게 나쁜 거였냐며 놀라셨습니다. 두 번 다시 암 재발의 공포를 겪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 어르신은 저의 조언에 따라 가공육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중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후 어르신은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 트러블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재검사 결과 혈액 내 염증 표지자가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신선한 음식으로 바꾸니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르신께는 익숙한 맛의 유혹을 뿌리친 용기가 곧 새로운 건강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굶기는 세 번째 황금 식단 팁, 바로 가공육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라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대신 신선한 생고기 닭가슴살, 살코기, 생선, 콩류두부 등 단백질원을 섭취하세요. 감자튀김, 과자 같은 트랜스지방 음식은 과감히 끊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식물성 액체의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몸속 염증 불씨를 끄고 암 재발률을 낮출 것입니다. 자, 암 재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 이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열광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 바로 설탕 및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백설탕처럼 새하얀 쌀밥, 부드러운 빵, 달콤한 음료와 간식들,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음식들이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황제의 식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달콤하고 고소한 유혹이 우리 몸속 암세포에게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우리의 건강한 세포와 달리 글루코스포도당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여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섭취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가장 빠르게 글루코스로 변환되어 혈액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암세포는 이 글루코스를 무섭게 흡수하며 정상세포보다 최대 20배 이상 많은 글루코스를 흡수하여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암세포에게 끊임없는 고급 연료가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그 자체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로 작용합니다. 일부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더욱 활발해지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암 재발의 위험을 수직 상승시키는 셈입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글루코스 의존성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결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는 암세포가 어떻게 글루코스를 탐욕스럽게 소비하며 에너지를 얻는지 상세히 밝혀냈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글루코스가 없는 환경에서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심지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설탕 중독이 곧 암세포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꾸준히 혈당을 높이는 식습관은 암세포에게 무제한 리필되는 고급 연료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암 환자의 식단에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암 재발 예방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달콤한 유혹 한 번이 암세포에게는 폭풍 성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 치명적인 달콤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68세 최정순 어르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유방암 치료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으셨습니다. 매 끼니 흰 쌀밥을 듬뿍 드셨고 식후에는 늘 달콤한 커피, 빵, 과일 주스를 즐기셨습니다. 이 정도는 나의 작은 행복이라 여기셨죠. 하지만 제가 어르신의 식단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다른 습관을 바꾸셨는데도 암 관련 지표가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러한 식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달콤한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충격을 받으셨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 달콤한 독과 이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최정순 어르신은 믿을 수 없는 변화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흰 쌀밥 대신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로 식단을 바꾼 후 어르신은 몸이 이렇게 개운할 수 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피로감과 불면증도 크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재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었으며 암 관련 지표들도 완전히 안심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은 달콤한 맛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보다 건강한 밥상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굶기는 다음 황금 식단 팁,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과감히 줄여라입니다. 첫째, 백미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둘째, 달콤한 간식이나 음료 대신 신선한 제철 과일을 통째로 섭취하세요. 과일 주스보다 통과일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단맛이 필요할 때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소량 활용하되 완전히 끊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넷째, 빵이나 면류를 즐긴다면 통밀빵이나 통곡물 파스타 등 정제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이 변화들이 암 재발률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암 재발을 부르는 밥상 위의 독, 드디어 가장 위험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암세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 독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 잔의 술이 암 치료 후에 여러분에게는 암세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심지어 적은 양일지라도 암 재발에는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은 암세포 성장을 위한 마지막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로 그 파괴적인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DNA를 직접 파괴하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에탄올은 몸속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중간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 몸의 유전 정보인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손상된 DNA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몸속의 항산화 시스템을 약화시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는 이미 암을 경험한 몸이라면 재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면역 기능마저 저해하여 암세포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간 건강뿐 아니라 온몸의 세포와 면역 시스템에 걸쳐 암세포가 다시 고개를 들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죠. 알코올의 암 유발 및 성장 촉진 메커니즘은 전 세계 최고 권위 기관들이 밝혀낸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신 랜섯은 2023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4만 건의 새로운 암 발생 사례가 알코올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암 환자 약 13명 중 1명은 술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재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연구가 술은 소량이라도 건강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암세포에게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코올은 담배처럼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전 세계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후 희망을 꿈꾸는 분들에게 알코올은 그 어떤 양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피해야 할 최우선 독성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증명한 68세 최정순 어르신의 단호한 금주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유방암 치료 후 여러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회복력을 보이셨지만 단 한 가지, 술만큼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녁에 와인 한두 잔이나 친구들과의 막걸리가 어르신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이자 삶의 낙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끊어도 술 한 잔으로 위로받는 낙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라며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검사에서 어르신의 간 기능 수치와 암 관련 염증 표지자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알코올이 일으키는 DNA 손상과 면역력 저하, 그리고 만성 염증의 위험성을 랜신 연구 결과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겪으셨던 유방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깊은 번민 끝에 어르신은 생명을 위한 마지막 결단으로 완전한 금주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후 최정순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금주 후 잠의 질이 훨씬 좋아졌고 매일 아침 몸이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재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암 관련 염증 표지자들도 안정화되면서 암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술 한 잔에 담긴 행복보다 건강하게 깨어있는 아침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굶기는 마지막 황금 식단 팁, 바로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술이든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암 재발 예방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첫째, 회식이나 모임에서는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세요. 둘째, 스트레스 해소 대안으로 가벼운 산책, 명상, 독서 등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셋째, 술자리 대신 차 마시는 모임이나 건강 동호회 등 다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몸을 독성 물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 그것이 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술과의 이별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암 재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상 위에 숨겨진 5가지 위험천만한 독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 함유 음식부터 유제품, 가공육과 트랜스지방,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알코올까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금지 목록만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당신의 밥상에 있다는 확신과 암세포를 굶겨 없앨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암 재발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결국 식단입니다. 여러분의 식단 변화는 암세포를 굶기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건강한 세포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험 요소들을 피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신 저의 환자 68세 최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5년 전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도 불안감에 시달리셨던 어르신은 저와 함께 이 5가지 위험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황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다시는 암 재발을 겪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몸속 염증 수치, IGF-1 수치, 혈당 수치, 간 기능이 모두 정상화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마치 10년 젊어진 듯한 기운을 얻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밥상 위의 작은 혁명이 곧 인생 전체의 기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최정순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 음식들을 피하면서 암세포를 굶길 수 있는 황금 식단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당 앤드 저염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둘째, 항염증 식단입니다.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마늘, 양파, 베리류 같은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셋째,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올리브유, 견과류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이 3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굶기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핵심적인 황금 식단입니다. 기억하세요. 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암 재발 관리는 오롯이 환자,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밥상입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암세포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밥상으로 내 몸을 지킬 것이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평생의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꿔본다면 당신의 몸속 세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밥상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황금 식단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 그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저 김지혁 박사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암 재발 걱정을 덜어내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봄날 같은 노후는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지만 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특히 암 재발을 걱정하는 지인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소통하며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